알랭 바디우에게 정치란 알랭 바디우에게 있어서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우에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건 단순히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던가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실천하고는 하는데 바디우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디우는 오직 구조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바디우에게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디우 철학에 있어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선한 의지의 개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선한 의지의 개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사건에 충실하려는 노력과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건의 충실성, 노력과 과정 속에서 진리가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바디우에게 있어서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가 언제나 생성, 변화해 간다는 들레주의 존재론과 달리, 그러니까 역동적인 어떤 들레주의 존재론과 달리 바디우의 존재론은 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우가 말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정적인 존재의 파장을 불러일으켜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철저히 우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필연에 의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디우의 사건은 철저히 우연적이고 그 자체는 존재가 아니기에 잠시 생겼다가 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사건의 충격파가 지나간 그 자리, 바로 그 흔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말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디우가 말하는 그런 사건의 예로 1871년에 파리 꼬민에 대한 그 사건이나 로마 시대의 스파르타쿠스의 어떤 반란, 그리고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혹은 러시아의 10월 혁명, 또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1894년의 동학 농민운동이나, 그죠? 8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을 들 수 있겠죠. 잠시 그리고 우발적이었던 이 사건들이 지난 흔적의 자리에서 사회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남긴 흔적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회 구조 전체를 변화시키는 까닭은 구조 자체가 개개의 요소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이 다른 요소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은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은 보편적이어서 모든 구성원이 이 새로운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 사태 이후에 그 당시에는 광주에 있지 않더라도 지금 기억하는 우리가 역시 우리 모두도 광주의 후예로 참여할 수 있듯이 결국 새로운 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바디우에게 있어 이 새로움이 바로 진리입니다. 새로움이야말로 그 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회 자체는 아닌 것이며 사회의 특정 대상과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보편성이 됨으로써 세계의 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디우에게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디우에게 주체란 꼭 인간, 개인을 지칭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이 주체가 된다고 보기에 한 인간이 아니라 그 특정 상황에서의 인간의 행동들, 발언들, 그런 등등의 사건에 충실한 것 그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얼핏 이러한 주체론이 개별자를 보잘것없게 만든다는 비판을 가져오겠지만, 혹은 그런 비판을 많이 듣겠지만, 역으로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진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주체가 된다거나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한 개인이 속한 여러 세계에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랭 바디우에게 정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짧게 5분간 정리해 보았습니다.